제가 그 습관을 갖고 있었던 적과 그 습관을 버리고 난 후에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대한항공 승무원 하다가 아카데미 사업을 한 7년 정도. 안녕하세요. 언니로운 슬기생활의 언니입니다. 저의 영상이 좋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원래 이 시즌이 헬스장 등록이 가장 많은 시기고 학원 등록하는 게 가장 많은 시기인데 요즘 시국인지라 세상이 이렇게 조금 혼란스럽지만 우리들 자체도 스스로도 혼란스러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인생에서 버려야 될 습관이 뭘까요? 4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쟤가 뭔데 도대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좀 잠깐 해드릴게요. 대한항공 승무원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스스로 사업을 시작했죠. 승무원 아카데미 사업을 한 7년 정도 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뭐 아나운서 프리랜서로도 활동도 하고 리포터로 프리랜서도 활동도 하고 7년간 제 이름을 걸고 아카데미를 운영하다 보니까 스스로의 내적인 성장도 굉장히 많이 성숙해진 느낌이 들었고요. 내가 내 학원을 조금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온 학생들을 잘 케어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습관들 이런 건 좀 버려야겠다. 이런 건 좀 고쳐서 내가 발전시켜야겠다. 스스로를 많이 성찰하는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습관을 갖고 있었던 적과 그 습관을 버리고 난 후에 제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2022년 활기찬 에너지 넘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술입니다. 술은 저는 정말 많이 먹어봤거든요. 뭐 가리지 않고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직까지는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 술을 버려야 하는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술을 먹고 난 다음 날과 술을 먹지 않고 난 다음 날이 확실히 차이가 나요. 제가 7년 동안 학원을 운영을 했잖아요. 7년 동안 학원을 운영하면서 저 김민진의 삶은 거의 없었어요. 일도 없었어요. 정말 가족들도 저를 이나쌤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침부터 뭐 어떨 때는 새벽 4시 뭐 애들 자소서 써줘야 될 때 새벽 4시 혹은 주말 아예 없었던 적도 많고 빨간 날도 없었고요. 그리고 설날 추석 아예 일체 없었어요. 제 삶이 없었기 때문에 퇴근을 하고 집에서 술 한 잔을 탁 마시면서 김민지를 찾았던 것 같아요. 내 삶을 나를 찾았던 것 같아요. 몸은 피곤하지만 그 시간이 5분이라도 있어야 나는 좋은 거지. 그랬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내 인생에 술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다음날 좀 더 나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더 뭔가 몰입하는 시간을 갖지는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술 한 잔에 나의 5분을 지운다.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걱정, 고민, 내 하루의 그 5분 지워버리는 것도 좋아요. 너무 힘들 땐 다 잊고 자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돈 주고 시간 절대 못 사잖아요. 그 시간을 지워버린다니 너무 아깝지 않아요? 차라리 내가 드는 생각 그걸 즐기도록 노력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걸 좀 즐기고 있는 편이에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술자리가 필요할 때 있잖아요. 꼭 뭐 사람도 사귀고 또 관계를 맺고 또 직장 상사분이랑 회사에서 회식도 할 수도 있고 요즘 못하지만 잘 PD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술자리를 가져야만 승진을 할 수 있다면 꼭 술자리를 가져야만 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면 승진 안 하고 말아. 그 회사? 내가 술을 먹어야 승진한다고? 그 사람과의 관계? 내가 술을 먹어야 좋아진다고? 의미가 없다는 거죠. 술을 아예 끊는 걸까요? 아니면 적당한 양만 마시는 걸까요?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술을 먹기 전에 한 번씩 떠오르는 말버릇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굳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기호식품이잖아요. 식품. 맞아. 행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랑 술 한잔 해야겠다 할 때 굳이 소주 한 5병을 먹어야 돼. 그건 아니잖아. 분위기에 취해서 얘기를 하고 근데 뭐 그게 일주일에 막 3번 있고 4번 있고 5번 있고 그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술이 정말 좋았을 때는 어땠냐면 기분이 좋아서 한잔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한잔하고 날씨가 좋아서 한잔하고 비가 와서 한잔하고 좋은 일이 생겨서 한잔하고 술을 먹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는 먹어야만 하는 이유들만 나날이 있는 굳이 이렇게 많이 먹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좋아요. 두 번째는 미루는 습관이에요. 술을 줄여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날 해야 할 일을 미루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미뤄, 막 한도 끝도 없이 미뤄. 결국에 벼락치기를 하지. 벼락치기가 때로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미루다 보면 계획은 수정하라고 있는 거기도 해요. 계획을 세워놓고 이 부분을 좀 바꿔보고 수정을 하면서 목표로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때론 미룰 수도 있어요. 근데 미루다가 보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못했을 때 마음이 찝찝해요. 놀아도 노는 게 아니야. 공부해야 되는데. 나 이거 했어야 되는데. TV를 봐. 근데 해야 되는데. TV가 귀로 들어오는지 코로 들어오는지 몰라. 사실 많이 걱정스럽단 말이죠. 계속 미루다 보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위축되고 스스로를 탓하고 정말 나는 한심해 정말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왜 운동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운동하면 해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계획을 세우는 거를 미루지 않고 조금이라도 그때그때 하려는 습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2022년 내가 목표한 바를 잘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으름, 미루는 습관 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루지 않는 꿀팁 같은 거 없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스스로한테 주문을 좀 굉장히 많이 거는 편이에요. 주문을 정말 많이 걸어요. 너무 힘들어서 내려오고 싶을 때 있잖아요. 런닝머신에서 드리프트를 드는데 이제 그만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 그럴 때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 아무 생각을 하지 마. 그냥 하면 돼. 아무 생각하지 마.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굉장히 많이 다짐을 하는데 미루는 습관도 내가 하기 싫다라고 하기 전에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일단 하고 보자. 아무 생각도 하지 마.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로빈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5초가 지나면 합리화를 하기 시작한대요, 사람이. 10분만 더 자고 싶다. 1분만 더 자야지. 2분만 더. 근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5초 안에 시작을 하면 스스로는 합리화를 하는 시간이 짧은 거지. 그래서 합리화를 안 한대. 어떤 생각이 딱 들면 그 즉시 5초가 되기 전에 몸으로 움직이고 행동으로 옮기면 우리는 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최대한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빨리 5초 꼭 기억하기. 첫 번째 들어갈까요? 세 번째 들어갈게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은 무조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이 말을 지배하고 말이 행동을 지배한다고 하잖아요.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좋은 말을 많이 해야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는데 요즘은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긴 해요. 왜냐면 그 생각이 곧 제 말이 되니까. 근데 먼저 좋은 말을 더 많이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정말 긍정적인 말이 곧 나에게 온다. 목표를 시각화해서 그걸 말로 내뱉어라. 정말 많은데 그 말이 많은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긍정적인 말이 힘이 돼서 긍정적인 행동들로 나타나는 것 같고 긍정적인 결과들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침묵이 갖고 있는 무기를 알아야 된다. 차라리 부정적인 말을 할 거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의 말들이 굉장히 일방적이거나 폭력적인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대방에게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한테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 왜 이렇게, 너 이럴 줄 알았어. 스스로한테. 너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원래 그렇지 뭐. 나 진짜 병신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나 왜 이래? 이런 스스로를 자책하는 말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잘 될 거야. 괜찮아. 배웠으니까. 응?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지만 그 과정에 열심히 했잖아. 이 열심히 하는 거 그래. 다음에 또 열심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좋은 게 또 좋은 거니까요. 그쵸? 긍정적인 말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의 습관은 감사합니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해요. 차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도 너무 하늘이 이쁘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뭐든 넘어져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 덜 다쳐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넘어져서 감사합니다. 나 예뻐. 잘했어. 스스로 칭찬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네.
김 PD는 긍정적인 말 뭘 많이 해요? 저요? 언니 옆에서 보고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해요? 하려고 하고 괜찮아. 음. 잘했어. 귀여워. 이런 말. 귀여워. 나 맞아, 귀여워. 맞아. 나 귀여워도 많이 써. 어, 나 귀여워.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귀여워요. 네 번째, 남 탓하는 습관은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그랬어. 저것 때문에 그래. 뭐 이런 때문에. 남 탓하는 사람들을 보면 발전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로 살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그 행복하기 위해서는 발전과 성장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발전하지 않으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계속 중학생으로만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다못해 작은 부분이라도 정말 80%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도 내가 갖고 있는 20%의 나의 부족한 부분과 고쳐야 할 부분을 생각하는 게 사실은 내 성장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100% 누구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현명하게 그 상황을 헤쳐나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더 성장에 도움이 되고 배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2022년 우리 좋은 습관들로 가득 채워서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